네, 개장했습니다. 9시입니다. 12월의 첫날. 오늘 상큼한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재미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의 판단을 도와드리는 특급 참모입니다. 자, 오늘 과연 어제 분위기가 오늘로 이어질지 살펴보실게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군요. 어제까지 좀 무리했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쪽 쏠림 현상 종목들 오늘 일제 약세, 금양도 약세죠. 엔캠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양재동에서 이런 얘기가 온 모양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게락스님처럼 그분들을 추종하는,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분들을 이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엔캠 중앙첨단 소재를 하도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서 그 외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 움직이고 있고요. 네.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 움직이고 있고 일단 코스닥시다 하락 종목이 많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월 말일이라서 조금 무리했었나요? 자, 하지만 알맹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2차 전지 분위기 전체를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동화기업, 네, 엔캠, 덕산 데코피아, 자, 요 세 종목이 다 전해액 관련주고요. 그 전에 핵심 원자재는 리튬 염이죠. 중앙첨단 소재. 후성도 리튬 염에 해당하는 회장 종목이죠. 자, 요들 것들은 아마 어제 선대인 소장이나 박순영 작가님들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애청자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정도 지식 수준으로 저렇게 몇 년 후까지 확신에 차서 저렇게 말할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자, 2차 전지를 제가 늘 설명을 드렸지만 왜 이렇게 나트륨 전지도 있고 전고체 전지도 있고 온갖 얘기가 나옵니까 하면요. 우리가 소형 휴대폰 배터리는 완전히 기술이 정착이 돼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하는데 대형, 중대형, 장기차용 배터리는요. 이제 다들 초기라서 기술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다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실험실에서 뭐 했습니다. 나트륨 전지했습니다. 전고체 전지했습니다. 온갖 것도 들죠. 초기라서 초기. 그런데 앞으로 3, 4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참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내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지. 누가 합니까? 자, 외국인들 오늘 순매도 출발입니다. 양시장. 자, 투신도 신규 상장주고 투신도 순매도 출발이고요. 3호번드 202억 신규 상장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되겠는데요. 2차 전지는 그런 종목들. 오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황화리튬, 한농화성 강세를 보이고 이수 스페셜티는 밀리네요. 자, 다음에 네, 오늘 KC텍 요거는요. 이제 CMP 슬러리가 요즘 좀 얘기가 되더라고요. KC텍 한번 보게 28180인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그래도 또 우리 애청자님 곁에 정혜원님 프로의원님 곁에는 제가 미리 공부해서 CMP가 뭐냐? 케미칼 미케니칼 CMP. 네. 플러시 폴리싱. 이게 폴리싱 구두 닦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반짝반짝 윤내는 거. 평탄하는 겁니다. 반도체 하다 보면 웨이퍼를 보면 여기 작업하면 여기 우들투들 찌꺼기 되게 이걸 깔끔하게 마치 그 스케이팅 한번 하고 나면 표면을 다시 만질만질하게 그 기계가 와서 싹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는 데 들어가는 CMP 장비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CMP 소재가 부각이 되네, 소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보면
그 주방에 퐁퐁 같은 그런 소모품이다. 맨질맨질하게 하려면 뭔가 여기에다가 소모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CMP 슬러리가 얘기가 되네요. CMP 슬러리 하면서 네. 그래서 게시텍이 모 애널리스트가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요. 제가 보면서 뭐 논리적으로 맞기는 한데 조금 오바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게시텍이 강세기는 한데 이런 거는 네, 고점에서 때려버려야죠. 걔만 제 심금을 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저 같은 우리 전문가한테는 별로 그렇게 네, 심금을 울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CMP 슬러리 쪽이 오늘 좀 얘기가 됐어요. 네, IT도 좀 조용하고요. 네. 다음에 게임 주도는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네요. 엔터 주들은 고만고만하고요. 다음에 이쪽이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인데 이번에 서울 옥션이 그랬나요? 7억짜리인가요? 10억짜리 미술품을 하면서 그걸 주당 70만 원씩인가요?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금감원이 허용을 해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JLK 강세군요. 자, JLK는 제가 볼게요. JLK는 이제 우리 그 부사장 둘이서 주식 파는 바람에 의구심, 좋다는데 왜 팔았어? 하면서 그동안 의구심이 주가를 눌렀었는데 최근에 기관이 많이 샀죠? 기관이 샀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미래에셋에서 ETF 나왔는데 의료 중에서 유일하게 JLK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기관이 사고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의구심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설명드렸죠. JBS 01K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의심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10개가 남았습니다. 미국도 갑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강세를 보이네요. 이제는 그런 얘기 싹 사라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가 해드리는 건 뭐냐. 제가 분석가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대형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님들처럼 깊이 있는 지식은 없어요. 제가. 모든 업종을 다 분석해야 되니까요. 대신에 박식하죠. 여러 분야를 다 아는데, 제가 여러분께 늘 그 자료들, 이렇게 기업들에 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정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일일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뭐냐, 뭐, 예를 들면, 뭘 하나 볼까요? 뭐, LX 세미콘이다. 예를 들어서 뭐, LX 세미콘이다 하면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업의 뭐 실적들, 각종 공시들, 증권사 리포트 이런 거 다 제가 읽고 요약하고 이 이름도 쓰는 게 뭐냐면 누가 잘 맞히나 알아보려고 제가 썼는데 이거 다 리포트 읽고 제가 요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 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언론 기사도 제가 읽고 요약하고 이런 걸 다 하면서 결론이 뭐냐? 제 생각이 아니라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 뉴스들을 통합해서 그 공통점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거를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 미국으로 치면 전략가 스트래티지스트에 해당합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애널리스트와 투자자 사이에 미국에는 전략가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스트가. 그래서 이런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막 분석해 주세요 하는데 분석이 아니라 여러분 대신에 공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 리포트를 읽고 기사를 분석해 가지고 이런 거구나. 이런 게 그 핵심이구나. 해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JLK도 마찬가지다. 여러분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판단에 도움이 드리는 그런 역할이다. 자, 오늘 JLK 강세네요. 그래서 JLK는 내년에도 아주 돋보이는 내년에 루닛, JLK 변호 다 내년에 돋보이. 자, 루닛은 오늘 일단 약세 출발입니다. 약세 출발인데 오늘 이제 상장인데 왔다 갔다 난리네요.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죠. 분위기 봐서는 다시 돌았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JLK가 제일 돋보이는군요. 배경은 다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LIG 넥스원 자 방산주 강세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한국 방산주가 부각될 것 같다.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지난 30여 년간 평화의 시대를 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다 줄였는데 우리 김씨 왕조들 저 나쁜 놈들 응? 가만 생각해보면 저 2천만이나 되는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저 나쁜 놈을 있었는 바람에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하는 바람에 덕을 보는 참 이런 거는 저 김씨 왕조한테 고맙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에도 뭐 우리 80년대 대학 다니면 다 아시지만 네, 그 김씨 왕조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치인들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걔네의 무서움이기도 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량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죠. 좀 그런 사람 사라지고 이제 좀 젊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선거는 정말 네, 좀 일관성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사라지고 젊은 친구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2차 전지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네요. 말씀드렸듯이 동아기업 엔캠, 덕산테크 전해액 관련주들만 강세를 보이고 한농, 화성 같은 주식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은 펜리스 업체들 전반적으로 약하네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오늘은 좀 약합니다. 일단 바이오는 레고캠 바이오. 항상 제가 말씀 바이오는 오스코텍, 알테오전, 레고캠 바이오, 지노믹 트리 정도를 중심으로 보십시오. 그 중에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는 플랫폼 기업이다. 늘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퓨리옥스 바이오, 그 다음에 파라사이 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난 9월, 8월 하순, 9월 상순에 강했던 종목들인데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쪽은요. 네, 자동차 쪽 현대오토 자율주행 오늘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한수님 자동차 관련 쪽, 자동차 관련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런 최근에 성화이텍 같은 거 보면요.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위로 뽑을 것 같은데 참 불이 안 붙네요. 뭔가 이렇게 쭉 행보를 한 다음에 뭔가 좀 성이 날 것 같은데도 못 갔네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매매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업종이나 종목을 기업 내용을 알고 이 회사가 앞으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그거를 저는 말씀드렸지만 누구들처럼 3, 4년 주구장창 들고 있십시오. 10배 늘 겁니다. 저는 제 입으로는 죽어도 그런 말 못 드립니다. 제 양심상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매매는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좋게 보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들고 있자. 그건 다른 영역이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정혜원님, 프로연 CEO님들은 종목이나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 특급 참모가 대신 공부해드려서 대체로 정확한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잘
매매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요, 시장 초반 분위기는 9시 15분인데요. 수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우선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10월의 첫날인데, 어제까지 매수할 건 다 매수를 해서 그런지, 양시장 순매도인데, 특히 코스닥 순매도가 크네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1%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하락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953개, 코스닥 시장은 사모펀드도 285억 순매도, 투신도 46억 순매도, 이건 신규 상장주 때문에 그렇고요. 자, 해당 초반 수급은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그동안 되돌아볼 때 오후장에는 순매도를 줄이는 태도를 보였고, 기관의 매도는 신규 상장 등에 대한 매도라서, 네. 그리고 어제 상승이 워낙 나름 알맹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과연 오늘도 전약 후강이 될지, 저랑 한번, 제 방송 마치고 나서 움직이군요. 계속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출발은 약세나, 오후는 그대로 한번 기대를 해봄지. 이렇게 전약 구간이 되면 참 좋은데, 계속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신 리포트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공시를 다 점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전략가의 입장인데요. 2차 전지도 제가 누차 설명드렸잖아요. 2차 전지 중에 제일 중국의 경우를 볼 때 제일 수익이 높은 게 분리막, 영업이익률이, 그 다음이 전해액, 여기는 리튬 염도 포함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그 다음이 음극재, 그 다음 낮은 게 양극재, 그 다음 가장 낮은 게 동박. 그래서 또 지식이 부족한 어제 강연한 분 중에 한 분은 또 요즘 동박 얘기하시던데요.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이쪽은 너무나. 그래서 이런 회사들, 양극재나 동박은 어떻게 되죠?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업황이 조금만 기울면 바로 적자로 전환하죠. 지금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오창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창 공장에 일하는 그 근로자들을 지금 포항 공장으로 돌렸다. 신규 직원 채용도 중단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낮은 비즈니스는 그렇습니다. 업황이 기울면 제일 먼저 엉망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은 상대적으로 낮죠. 물론 업황이 나빠지면 영향은 받는데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업이익률을 강조를 드리는데, 여기는 없지만 수산화 리튬, 알버말 이런 데는요, 영업이익률 50% 이렇죠. 탁월합니다. 물론 수산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알버말이나 중국의 간통 리튬도 실적이 나빠지겠죠. 나빠지지만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아서 차원이 다른 얘기. 그래서 지금 양극재를 가지고 지나치게 지금 과대평가돼 가지고 하는데요. 걱정입니다. 너무 그래서 그 투자자들한테 근거 없는 낙관론을 집어넣는 바람에 저는 글쎄요. 과연 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이 50만 원대 가격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산업의 내용을 알면,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께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금지하는 바람에 지금 시간만 늦췄을 뿐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전반적으로 방산주하고 STO 관련 정권형 토큰,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주, 게임주, 그 다음에 JLK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전액 관련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코스닥의 하락 종목 거의 충계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침은 지금 전반적인 약세다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제도 이랬죠. 어제도 개장 초반에는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자, 바뀔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DMC가 오르는데, 이거는 제가 요즘 어제 사실 속이 상했어요. DMC 오르는 거 보면서, DMC 425040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이 집도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특수가스 중에도 좀 다르죠. 워닝 머터리얼스가 특수가스인데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뭐냐? 특수가스인데요. 이 회사가 가스에 관해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특히 희귀가스의 비중이 높다. 네. 제논이죠. 여기 네온, 제논, 크립톤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포스코와 함께 포스코의 철강 공정에서 특수가스들이 나오거든요. 그 네온 같은 거. 그 다음에 제논, 크립톤 이런 거 국내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아마 높을 거예요. 신규 상장주라 제가 그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다른 특수가스 이런 거는 거의 독점적이라 다른 반도체 소재 업체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특히 디보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세계사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디보란의 매출 증가하고 있죠. 상당히 매력 있는 회사인데 물론 이 회사도 반도체 업황이 나쁘면 실적이 나빠지겠죠. 주가 쭉 떨어졌는데요. 돌아서서 여태 제가 이거 이때 이 양봉을 보면서 제가 TMC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제가 상장사는 2,000개가 넘고 제가 나이가 이제 있어가지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해서 깜빡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오르는 거 보면서 내가 까먹었네 반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TMC는 반도체 소재주 중에서는 상당히 좀 반기를 낄 만한 회사다. 그렇습니다. 자, 글쎄 좀 변화가 있나요? 윤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자, 그래도 오늘은 뭐 JLK 같은 게 오르니까 통쾌하네요. 기분이. 그동안 JLK가 참 어떻게 참 그 부사장이 파는 바람에 그게 의구심을 줘가지고 그동안 참 애를 먹였는데요. 통쾌하게 깨주네요. 예, 저는 항상 여러분께 차트나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참으로서 조언을 해드리는데요. 이 하락기에 참 힘드셨을 건데 제가 그래도 힘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핵심을 알려드려서 오늘 회복되니까 아주 통쾌한데요. 내년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계속 추적은 해야 되겠죠. 어떻게 매출이 나는지. 네, 뷰노에서 보셨던 338220, 뷰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펴봤듯이, 뷰노의 예후 예측 시스템, 요것들이 매출이 성장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예후 예측, 이렇게 되면 주가가 저렇게 가는구나. 뷰노도 아마 내년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루닛, 뷰노, JLK 다 내년에는 굉장히
더 매출이 구체화될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단 JLK가 제일 좋아질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순위 반도체 분야가 제일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한순위 반도체가 여러분 상장사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반도체 한번 공부하려고 발그덕 막 발그덕 긋고 공부하려고 하시면 눈이 팽팽 돌아갑니다. 반도체는요 정말 반도체가 어려운 이유는요 늘 기술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고요. 계속 미세화도 되고 또 ASIC화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이 계속 도입되고 있어서 계속 공부해야 되고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막 K시텍 같은 거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돌았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CMP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참 반도체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참 어려워하는 게 반도체 업종입니다.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전반적인 흐름들 요런 거구나 아실 수 있도록 자, 솔브레인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솔브레인 그다음에 K시텍 요게 지금 CMP 아까 말씀 CMP 슬러리 관련주다 하면서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박유악 애널이라고요. 반도체 잔뼈가 굵었죠. 나름 뭐 업력이 오래된 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저는 또 박식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균형 감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감동적이진 않다, 섹시하진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CMP는 좀 제가 볼 때는 일시적 테마 정도가 아닐까. 물론 그분이 영향력이 크니까 얼마나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매매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이 계속 코스닥에 팔고 있는데 어제는 870억까지 팔았었어요. 어제 한 9시 40분 정도까지 팔아서 저점을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 839억. 어제보다는 조금 더 파네요. 이제 남아있는 거 뭐 넓게 것이지만 12월의 첫날인데요. 어제까지 살 거는 사버리는 바람에 월말 때문에 오늘은 뭐 살 거를 좀 덜 사는 그래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걸로 잡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매도가 많아서보다는 매수가 적어서 순매도로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과연 오늘도 전략 후강 오전에 팔고 오후에 사는 흐름이 나올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팔고 있어요. 다음에 오늘도 투신과 사모펀드 순매도가 잡히는데 이것이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시장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지.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영향을 좀 안 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은데 오늘 어떨지 보시죠. 그리고 시장 내부적으로는 테마들이 아직은 뭐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으니까 뭐 뚜렷하지는 않지만 일단 요 조짐으로 봐서는 뷰노도 플러스 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12월에도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월말로 다가갈수록 지금 강한 종목이 내년에 강하다. 내년 1월에 특히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일단 조짐이 델케, 루니, 뷰노 쪽이 뭔가 시장이 상승 종목이 늘어나면 먼저 티오를 조짐이 좀 보이고요. 다음에 엔캠, 엔캠 이제 어제 강연을 했으니까 전해 액 관련주, 동아기업, 덕산테코피아 이런 것들은 그 인기 유튜브를 따르는 맹목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좀 이용하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성한 게 그 맹목적인 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는 중기적 전망은 저는 어둡다고 봅니다. 4분기에는 석재가 많이 날 거예요. 전구체 특성상. 그래도 요 국면은 그 인기 유튜브를 따르는 그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심리를 한번 이용해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까지 생각을 왜 못했을까? 반성을 많이 했었어요.
요때는 한번 그냥 따라 붙어 볼만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엔캠하고 동아기업, 뭐 덕산 데코피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지 보겠습니다. 실제로 엔캠은요, 내년에 가장 아마 내년부터 돋보일 2차 전지주 중에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뭐 양극재 그런 구닥다리 같은 가공산업, 그냥 제조업입니다. 그는요. 이제 고부가 가친 소재주들이 부각될 거다. 뭐 수산화 리튬. 자, 어제 포스코가요, 광양에 수산화 리튬 공장을 완공했다. 근데 포스코도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최정호 회장이 2연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장을 뽑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계속 이런 거 언론에 엄청 냈잖아요. 올해부터 운불의 무예로또부터 해서 포스코가 이렇게 내가 소재를 위해 잘한다 엄청 언론에 내는 걸 보니까 이분이 3년임 하려고 지금 덤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과장된 언론 플레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광양의 수산화 광석에서 호주로부터 광석을 들여와서 여기서 이제 수산화 리튬을 한다 하는 건데요. 요거는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중국의 간펑 리튬 같은 경우 리튬 가격이 매우 쌀 때 중국의 비아디라든지 뭐 간펑 리튬이나 이런 데는요 매우 쌀 때 개발한 광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저는 비쌀 때 리튬 가격이 비쌀 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과연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초고속 99.995%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길지는 전혀 언론에 얘기 나온 게 없어요. 여기서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전혀 없다고. 저는 포스코의 특허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무슨 기술로 과연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만들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네, 마치 언론 뉴스는 이제 우리가 리튬은 걱정할 것 없다 식으로 하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자회사가 이녹스 리튬이 하는 거는 초고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런 거라서 저는 일단 수익성은 힘들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워낙 비쌀 때 개발을 시작했다 하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초고순도일지는 모른다. 그래서 어디를 닦고 봐도 저는 전기차에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계속 근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잘 돼야죠. 그래서 지금은 뭐 포스코홀딩스,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데서 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수산화 리튬 수요를 지금 수산화 리튬은 거의 9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원계 배터리에는 우리 LFP 같은 경우는 여기는 탄산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삼원계는 수산화 리튬입니다. 그래서 이 목줄을 쥐고 있어요. 수산은 다른 광물보다 더하게 목줄을 쥐고 있는 거라서 정말 우리가 빨리 독립해야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스코도 잘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잘 되고. 자, 윤영님,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이드로 리튬 포스는 지금 이제 하이드로 리튬 공시가 났죠. 자, 신주 인수권 행사 공시가 났죠. 자, 지금 아마 다 행사할 거예요. 왜냐? 이 BW는요, 이게 풋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보통 우리가 1년 아니면 1년 6개월일 때 풋옵션이 있거든요. 그 말은 1년이 되면 주가가 별로다 하면 회사한테 나 원금 줘. 원금과 이자를 줘. 할 수 있는 게 풋옵션인데 풋옵션이 없어요. BW 500억을 발행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주식 전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BW죠. 회사 입장에 좋은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식 전환 청구를 해가지고 주식으로 갖고 있는 수밖에 없죠.
네. 이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12월 22일 날 나온다 이러니까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이드로리튬, 리튬 포스는 이제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 이 뭐랄까 갈등의 정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가 과연 해소가 된다면, 잘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이게 어떤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분수령도 될 수가 있겠고, 잘못되면 네, 아주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고, 지금 분수령이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일본에 40톤 지난번에 수출했다 그랬잖아요. 네, 40톤. 지금 국내에서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양산한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순도 99.999%짜리 이거는 이제 전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 할 때 그 수산화 리튬은 99점 초고 순도가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하이드로 리튬만 얘기가 돼 있어요. 포스코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요게 일본에 40톤 수출한 걸로 볼 때 다들 이제 실체는 분명하구나. 이런 얘기는 합니다. 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없죠. 40톤 일본에 수출하니까 일본 업체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체는 분명하구나 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 수급 문제가 남았는데 수급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남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다 매도하고 있다. 어제는 9시 40분인데 한 10시 전후 보시자고. 10시 전후에 외국인이 계속 팔지 아니면 최근에처럼 순매도가 줄어들지 그걸 한번 보시고요. 시장 반응이 어떻다. 두 번째는 지금 하락 종목이 1000개 넘는데 어제처럼 오장의 상승 종목이 늘어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쏠림 현상은 일단락된 것 같아요. 금양 보십시오. 금양이 이제 쭉 빠지죠. 네, 금양 쭉 빠지죠. 이제 이쪽은 이렇게 오른 기계적 매수세가 사라져 버렸기엔 당연히 빠지겠죠. 그리고 금양은 참 그렇습니다. 제가 뭐 리포트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결국은 관계사들이 주식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그동안의 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이쪽에 쏠림 현상 요인이 거의 사라졌다. 에코프로머티도 지금까지 왔으면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수준이라서 일단 쏠림 현상은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좀 끝날 것 같다. 이거는 뭐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일 같은데 과연 지금 방산주 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전액 관련주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바이오, 게임주 뭐 몇몇 움직이는데 이런 분위기가 여타로 이제 확산이 될지 요걸 오늘 지금 제 방송 끝나고부터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시자고요. 외국인 매매와 함께. 자, 정리가 되셨죠? 자, 12월의 첫날, 11월 마지막 날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12월 첫날은 좀 코스닥이 좀 주춤한데 과연 전략 후강 흐름이 될지 그리고 그 흐름이 만약에 온다면 어떤 종목이 먼저 고개를 쳐들지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12월 첫날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또 주말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정의원님, 프로연 지원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대신 공부해드리는 특급 참모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